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건 먼저 볼게요. 사건 번호 202 타경 39999 광주의 목포에 있는 제1아파트 105동 401호예요. 면적은 30평대 아파트예요. 등기 면적이 25.71평이고 공급 면적은 30평대가 되겠죠. 그리고 대지권은 10평 좀 넘고요. 매각 물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 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작년 11월. 이제 2023년도 후반부가 돼가니까 이게 작년 이제 후반부에 신청했던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할 거는 우리가 지금 시세가 작년 초까지는 막 올랐다가 작년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신청했으면은 감정가도 조금씩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겠죠. 물론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소유자 헛땡땡, 채무자 헛땡땡 같은 분이시고, 소유자 채무자 달라도 우리는 상관없죠. 그리고 채권자는 목땡땡이고,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경매 구분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고, 임의경매는 보통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고, 강제경매는 담보 없이 돈 빌려줬을 때, 그럴 때 많이 나오고, 빌라 같은 데서는 임차인이 신청한 강제경매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감정가는 1억 8,500 나왔는데 작년 이맘때에 11월 때쯤에 시세일 테니까 감안을 하시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저가는 한 번 유찰됐어요. 유찰돼서 그래서 1억 2,950만원, 입찰 보증금은 1,295만원. 일단 목포인데 우리가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부산 아니면 광주 쪽에 이제 구독자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게 뭐 거주를 위해서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 사실 약간 투자성으로 어떨까 싶어서 가져온 물건이고요. 투자하는 데는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전세를 놔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월세를 놔서 대출금에 이자를 다 내고도 돈이 좀 남는,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요거 낙찰받아서 에어비앤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에어비앤비가 사실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거 좀 떠나서 좀 합법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요런 것도 에어비앤비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요런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고, 보시다 보면은 왜 에어비앤비를 생각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권리 분석은 등기사항하고 점유자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자,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은 뭐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근저당권이죠. 대부분은. 왜냐면 집 살 때 담보대출 받으니까. 그래서 요 중에서는 이 등기부에서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가 말소기준 권리 후보들인데,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얘죠. 15년도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사실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나오는 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갑구하고 을구하고 합쳐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죠. 이거를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건데, 말소기준 권리 찾았으면은 이 이후로 늦은 날짜는 낙찰 받았을 때 다 소멸이니까 인수하는 게 없어요. 다만 등기사항에 특이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또 은행에다가 뭐 신용대출 받았죠. 신용대출 한 1,000만 원도 받았고, 국민 카드값도 있고, 캐피탈도 돈 빌렸죠. 그리고 농협에서도 신용으로 돈을 빌렸어요. 빌린 상황이 있고, 하지만 낙찰 받으면 다 소멸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가압류 이런 거 절대 인수 안 해요, 우리가. 그리고 임차인 상황을 봐야겠죠. 임차인이 계시다고 나오세요. 조땡땡님이랑 헛땡땡님이 계신데, 이 조땡땡님이 전입일자가 2015년도예요. 근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11월이고 전입자는 3월달이니까, 나머지 분은 뭐 느려가지고 대항력이 없으시고,
요런 경우에 생각해 봐야 될 게, 15년 3월 13일이어서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여기에 배당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권리신고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축협에서 대출 받아줄 때, 대출을 해줄 때 점유자 확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고, 만약 이분이 요 정도 1억 2,960만 원 채권 최고액에 돈을 빌려줄 정도다. 그러면은 무조건 먼저 전입되는 사람은 무상 거주 확인서를 받거나 요런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사실은 그냥 이분은 무조건 전세 임차인은 아니겠다.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소액 임차인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근데 뒤에서 여기서 이제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있다고 나오면은 여기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죠. 물론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현황조사로만 조사된 거죠. 정보 출처 구분해서. 그리고 비고란에 조땡땡님은 채무자의 어머니, 헛땡땡님은 채무자의 동생. 그러니까 두 분 다 임차인이 아니겠죠. 무상거주자겠죠. 그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대항력이 있으면 돼 있지만은 이분은 임차인이 아니겠구나, 그냥 가족이겠구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축협에서 확인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분은 둘 다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법원에서는 사실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무조건 임차인이라고 올려놔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임차인 적혀있다 그래가지고 다 임차인이구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물건이 되고, 요런 사항을 모른다면은 임차인인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입찰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입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만 목포예요. 이제 평범한 물건이 됐는데 여기서 볼게, 일단 다울지도 볼까요? 다울지도는 우리 개발 사항을 보기 편하니까 해놓은 거죠. 쭉 켜놓으면은 여기 남학 신도시라고 있죠. 또 오령 택지 개발 예정 지구라고 있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좀 더 인프라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방이니까 지방에서 지난 우리 수강생 희망별로 아시겠지만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아니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 수강생 희망별님이나 지금 안 오셨는데 시리님이 보시면은 그렇게 시리님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은 인구가 여기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도시 생겨도 좀 괜찮겠죠. 근데 보이는 게 이게 해당 물건이 여기에요. 바로 앞에는 바다죠. 요거 보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가서 직접 거주할 건 아닌데 여기에다가 에어비앤비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어비앤비 하려면은 이렇게 오션뷰가 나와야 좋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게 호수가 105동 401호예요. 그러면은 지도에서 105동 볼까 했는데 바로 끝이야. 여기 보이세요? 105동이라고. 105동이고 401호니까 하나 여기네요. 여기 401호 맞죠? 401호 401호. 여기 그 네이버 지도를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 나와요. 이게 몇 동이랑 여기 1호부터 9호 라인까지 15층짜리고 이렇게 글자가 작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요. 여기에 401호. 그러면은 이렇게 거리뷰를 봐서 옆에 지역을 보면은 저 끝에 여기 4층이에요. 오션뷰 나오겠죠. 그러면 바다가 보여요. 그런 다음에 에어비앤비 목포로 하자. 목포를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검색하기. 이거 대략적으로 그냥 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봐서 보면 지금 우리 우리 물건이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로 에어비앤비 한 데가 있어요. 그럼 10만원, 9만원 하루에. 근데 여기보다 우리가 오션뷰가 더 멋지겠죠. 여기가 이쪽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요런 생각에 좀 가져온 거고, 약간 사업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물론 에어비앤비를 하려면은 좀 이쁘게 꾸미긴 꾸며야 되는데, 그런 걸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가 맨날 기본적으로 하던 거 에어비앤비도 생각을 한 다음에 일단 잠깐 거리뷰 잠깐 볼까요? 거리뷰 보면 이 아파트예요. 맨 끝에 있는 거, 저 바다 보이는 쪽. 그래서 목포가 요렇게 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죠. 제가 잠깐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하던 거 보시면 도면 보시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요. 거실, 주방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세 잠깐 볼게요. 일단 전용 면적 봐야 되죠. 84.98이요. 84.98이고 요건가? 잠깐 84.97 요거네, 두 번째 거. 지금 실거래가가 1억 7천짜리가 있고 2억 7백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매매가 1억 6천짜리 저층이라서 요건 한 1층 정도 될 것 같은데, 1층이 한 1억 6천. 보통 이렇게 저라고 적어 놓으면은 1층이 많더라고요. 1층이 많고, 같은 평수니까 동sul 105동을 보자. 105동 보면 2층이 1억 9천. 1천만 내렸네요. 2억에 올렸다가 2층이 1억 9천, 6층이 2억 3백. 물론 요게 지금 지어진 게 2001년도라서 리모델링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럼 저는 요거를 한 1억 9천, 일단 매매가는, 처음에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는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합법 여부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더 알아보셔야 돼요, 하려면은.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요게 좋네. 이게 동이 좀 좋아서 사실은 1억 9천에 매도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고, 그러면은 얼마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1억 6천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동이 뭐 이렇게 오션뷰는 안 나오고 다른 동일 거예요. 제 예상에는. 물론 임장 못 가봤죠, 목포라서.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이 물건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 그러면은, 그리고 앞에 빨간 글씨 대항력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러면은 좀 낮게 적을게요. 저는 1억 3,500, 73%. 그래서 우리가 1억 3,500에 입찰해서 낙찰 받게 되면은 일단은 70% 나오겠죠. 비규제 지역이니까 70% 잡고, 방은호님이 1억 3,400, 제가 이겼네요. 1억 3,500 일단 적고, 그리고 대출 70% 받으면은 5% 금리로 봤어요. 그러면 월이자가 대략 한 40만원 정도 나오고, 40만원 좀 안 되죠. 그리고 취득 현금은 필요한 게 명도도 하셔야 되고, 대략 4,400 정도 필요하고, 비과세 매도하게 되면은 5,500 남는 요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욕심이 난다 하면은 사실 1억 6천까지는 쓰면 좀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올려도 되죠.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5,500 남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거주는 못하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전세를 주려고 봤어요. 만약에 잠깐만, 이게 B형이지, B형이 아니고 A형이네. 105동이 A형으로 봤을 때 전세는 한 1억 4천 정도 나오네요. 1억 4천, 1억 6천까지 갔었는데, 뭐 1억 500에 뺀 데도 있고요. 전세가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사실 뭐 선순위 대출이 있어서 낮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낮은 거는 좀 빼고,
빼고 1억 4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 1억 4천에 전세를 주면은 바로 무피 투자가 되고, 그리고 월세를 줬을 때는 1000에 75, 85, 75 정도 하겠네요. 1000에. 왜냐면 2000에 65짜리가 있으니까 얘는 좀 잘 받았다. 85는 1000에 75라고 가정하면은 1000만원 회수되고, 그럼 3400만원 투자하고요. 그리고 75 받으면은 35만원 남아요. 월세로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에어비앤비가 욕심이 나긴 하는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에어비앤비를 뭐 합법화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 요거는 좀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님들은 궁금하시면은 우리 수업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실제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길게 말은 못하니까. 정리하면 목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105동 401호예요. 제일 아파트. 근데 등기상에 인수하는 게 없고, 점유자는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이라고 법원 문건에 떠 있긴 한데, 사실은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안 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세대 연락을 해보면은 만약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임대차 계약 안 되죠. 이게 성립이 안 되겠죠. 그리고 감정가 1억 8,500인데 지금은 실거래가가 한 1억 뭐 한 6천 이상으로 되고 있고, 호가는 1억 9천이에요. 사실 좀 높게 잡았어요. 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호가도 1000만원 낮춘 거니까 그렇게 잡고, 그리고 한 1억 3,500 정도 받으면은 4천만원 정도가 돈이 필요하고, 비과세 매도하면 한 5천만원대가 좀 남아요. 그리고 전세는 무피 투자가 되고, 월세가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월세로 하시면은 1000만원 회수되고 한 35만원 정도가 남죠. 그렇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매매 양도 차익하고 월세 수입하고, 그리고 그 외로 뭐 에어비앤비도 한번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보실게요.